이제 후각하고 미각, 코 속에 이렇게 후각 상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냄새가 나는 분자가 기체 상태로 들어와요. 기체 상태로. 그래서 이 뭐 점액층이 있는데 이 기체 상태의 물질이 이 후각 세포를 자극을 하면 이게 이제 후각 신경이랑 연결돼서 마찬가지로 대뇌까지 연결하는 거죠. 대뇌에서 정보 처리를 하면 이제 어떤 냄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각 상피는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덮여 있는데 기체 물질이 후각 상피의 점액에 흡착되어 후각 세포를 자극한다. 이제 미각은 액체인데 얘는 기체다. 기체 상태의 물질입니다. 얘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코 속으로 들어와서 후각 상피에 있는 후각 세포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럼 후각 신경이 뇌까지 전달해 주는 거고요. 후각 세포 수가 사람의 500만 개가 있대요. 500만 개. 많죠? 네. 그리고 2000에서 4000가지 정도 냄새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냄새, 뭐 사과 냄새, 뭐 아니면 뭐 귤 냄새, 뭐 이런 거 다 뇌에 저장돼 있어가지고 이건 어떤 냄새다 이거 알 수 있죠. 근데 걔는 훨씬 많아요. 걔는 2억 5천만 개예요. 500만 개인데 훨씬 많네요. 훨씬 더 민감하다. 걔 후각에 훨씬 더 민감하다. 후각의 특징. 후각은 공기 중에 아주 적은 양의 냄새도 느낄 정도로 민감하다. 그러니까 몇 개 분자만 가지고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분자가 한 몇 개 들어왔는데도 이건 어떤 냄새다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무튼 좀 안전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약간 타는 냄새가 나. 그러면 빨리 알아차려서 도망가야 되잖아. 뭘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 아니면 뭐 음식에서 신냄새가 나. 그러면 빨리 알아차려야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후각이 발달되어 있어야지 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겁니다. 후각이. 근데 그 대신에 이렇게 민감한 대신에 쉽게 피로해요.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는 그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금방 알아채리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이제 계속 민감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하여튼 민감하게는 느끼긴 해요. 근데 쉽게 피로하다. 이제 근데 혀에는 이제 미각이죠. 이건 작은 이 돌기들이 있어요. 돌기들 이렇게 오돌토돌하죠. 그거를 이제 유두라고 하고. 유두 옆부분에 유두의 이렇게 돌기 옆부분에 맛봉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맛봉오리라고 하는 것에 맛세포가 있어요. 맛을 느끼는 세포. 유두의 돌기를 맛봉오리라고 하는데 돌기 옆에 맛봉오리가 있는데 거기 맛세포가 있습니다. 맛세포. 해서 맛을 느끼는 과정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맛봉오리의 맛세포를 자극하면 이 자극이 맛세포와 연결된 미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맛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자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냄새는 뭐 2000에서 4000가지 정도를 구분하는데 맛은 그러진 않아요. 맛은 기본적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 맛만 느껴요. 그 맛세포가 5가지 정도만 있는 거죠. 그리고 혀의 부위에 따라 맛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애매하게 써져 있는 건데 옛날에 선생님 배울 때만 해도 혀의 앞쪽에는 단맛 뭐 요런 게 있었어요. 이 옆쪽에는 신맛, 뭐 여기 끝에는 쓴맛, 전체적으로는 짠맛,
이랬는데 이게 뭐 연구해봤더니 뭐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봐. 예. 그래가지고 요런 게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니까 뭐 다를 수 있다 요 정도로 써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렇게 4가지 맛만 배웠어요. 예. 근데 감칠맛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감칠맛은 글루탐산과 아스파르트산의 맛으로, 뭔지 모르겠죠? 근데 아무튼 맛있는 맛이야. 맛있는 맛. 감칠맛이 약간 고기 맛이나 뭐 생선이나 아니면 뭐 다시마라던가 뭐 다시마 같은 거에서 나온 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얘가 단맛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고, 그렇죠? 예. 짠맛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신맛도 아닌 것 같고 쓴맛은 또 아니고, 이런 감칠맛이 추가가 됐습니다. 감칠맛도 맛인 거예요. 감칠맛. 약간 뭐 맛있는 맛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매운맛은 없잖아요. 여기 매운맛. 네. 매운맛은 그러니까 통점을 자극하는 겁니다. 통점을. 네. 떫은 맛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앞점을 자극하는 거예요. 혀도 일종의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니까 통점이나 앞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쓴맛 이런 거는 그 맛이긴 하고, 매운맛과 떫은 맛은 그거는 맛으로 치지는 않아.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원래 사탕 이런 거는 원래 고체 상태이지만 입에서 녹아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자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체 상태로 자극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후각과 미각의 알아보기. 근데 맛이 뭐 사과 맛도 있고 포도 맛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과 맛 세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단맛을 느끼면서 사과 향이 나면 우리 뇌에서 사과 맛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각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종합하는 거죠. 단맛이 나면서 포도 냄새가 나.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포도 맛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코를 막고 맛을 보면 뭐 이게 사과 주스인지 포도 주스인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후각이 맛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후각은 그 냄새는 2000에서 4000가지 정도를 구분하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에서 후각 세포는 후각 상피에 발달되어 있는 거고요. 칸 좀 한번 채워보시고. 자, 코의 후각 세포는 후각 상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에서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 후 이 자극이 후각 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돼서 냄새 맡는 거고, 혀에서 유두 옆에 맛세포가 모여있는 맛봉우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에서는 액체 상태 물질, 그래서 미각신경을 통해 뇌까지 전달되고, 혀에서 감지하는 기본 맛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있습니다. 감칠맛.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피부는 이제 촉감에 해당하는 건데요. 신경 말단에 특수하게 분화하여 만들어진 감각점이 있고, 거기에서 닿는 접촉, 촉각, 누르는 압각, 차가워지거나 따뜻해지는 온도 변화를 냉각, 온각, 그 다음에 강한 자극에 의한 통증, 통각,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촉점은 뭔가
이제 접촉이 있으면 촉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고, 압점은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은 압력을 받으면 뭔가 눌린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고, 냉점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감지하는 거고요. 온점은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통점은 강한 자극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 통점이 있는데, 통점이겠죠 이것도. 근데 통점이 없는 데를 찌른다. 그러면 원래 안 아파요. 통점이 없는 데 찌르면. 통점이 있는 데를 찌르면 아픈데, 통점이 없는 데를 찔러 안 아픕니다. 이런데 요 끝에 요런데 여기 아무리 꼬집어도 안 아파요. 아무리 꼬집어도 안 아픕니다. 왜냐면 통점이 없어가지고. 팔꿈치 그 부분. 자, 그리고 여기 있긴 하네요. 매운맛과 떫은 맛은 맛의 종류는 아니고 피부 감각의 일종이다. 매운맛은 통각, 떫은 맛은 압각의 일종이다. 뭐 배 아프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내장기관의 겉표면에도 있다라는 거죠. 내장기관의 통점이 자극을 받아들여서 아프고 찬물을 마시면 속이 시원해진다. 내장기관에도 통점이 있다. 근데 아픈 거를 알아야지 뭔가 조치를 취하긴 하죠. 뭐 식중독 같은 거 걸려가지고 배 아픈 거를 느껴야지 뭘 어떻게 뭘 하지. 아픈지 모르면 금방 죽는 거예요. 아픈지 모르면. 그래서 아픈 거는 뭐 이상 신호를 이제 발생시켜가지고 이제 위험에 대처하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극이 오면 피부의 감각점에 그 자극을 받아들여서 감각신경이 뇌까지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감각점은, 각각의 감각점은 한 가지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고, 냉점과 온점은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감지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냐 낮아지냐 이런 걸 감지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도냐 이런 거 아니고, 감각점은 피부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나 분포하는 밀도는 달라요. 그래서 예민한 정도가 다르다. 이 손끝의 감각점 밀도가 제일 높아요. 손끝이나 아니면 입술이나 이런데. 등이나 이런 걸로 뭐 만지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데는 그렇게 감각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한 압력, 매우 높은 온도와 같은 강한 자극은 통점에서 받아들인다. 뭐 화상 같은 거 입어도 이제 아픔을 느낀다 이거죠. 뜨겁기도 한데 아프다 이거죠. 이런 거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피부에는 접촉, 압력, 차가움, 따뜻함 등을 받아들이는 감각점이 있다라고 쓰면 되고요. 자, 피부에서 누르는 자극은 압점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강한 자극은 통점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통점. 피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피부 감각신경을 통해, 마찬가지로 뇌죠. 뇌로 전달되어 피부 감각을 느낀다. 빛의 밝기에 따른 눈의 변화 관찰하기. 이거 의사들이 이런 거 하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실려 오면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깐 다음에 이렇게 빛을 이렇게 대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의식이 없는데 뇌에 손상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알아보는 거 사실. 왜냐면 홍채가
밝은 빛에서는 홍채가 확장을 하면서 동공이 축소돼야 되거든. 축소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예요. 축소가 되면은 그 뇌에 좀 손상이 적은 거예요. 왜냐면 중간뇌가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밝은 빛이 비춰주면은 홍채가 확장이 되면서 동공이 축소가 되는 거야. 근데 눈을 감았다 떴을 때네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있었을 때죠, 지금 이제. 아니면 이제 어두운 곳에서 해도 되고. 그러면은 홍채는 축소되면서 동공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홍채가 축소되면 동공이 확장된다. 홍채가 확장이 되면 동공은 축소된다. 이거 아셔야 되고. 옆에도 마저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하는 실험이냐면, 이거를 이렇게 이쑤시개 간격을 다르게 해. 그 다음에 손바닥을 찌르면 두 개를 찌르니까 당연히 두 개가 찔렀다 이렇게 느낄 것 같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하고 두 개야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개 같은 거야. 한 개 같은 거. 왜냐면 통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너무 간격이 작으면 하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은 4mm까지는 두 개로 느꼈다 이거야. 4mm까지는. 근데 손등은 8mm 되니까 그거보다 더 작으면은 한 개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점 분포가 손바닥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짧을수록 감각점이 많은 거야. 요거는 이제 냉점, 온점에 관한 실험인데, 요거는 어차피 25도예요. 근데 이건 15도에 담궜다가 35도에 담궜다가 여기에 담그는 거야. 근데 이 오른손이겠지. 이게 오른손이 좀 이 물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오른손은.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근데 왼손은 차갑게 느껴져. 내려가. 이거보다는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절대적인 온도 감각은 아니고 온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요거를 느끼는 거다. 뭔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탐구하기 문제 그 2페이지에 있는 거 둘 다 풀어보겠습니다. 종이 붙이는 것은 밝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좀 약하게 하는 거죠. 불빛을 너무 밝게 하는 건 아니죠. 1분 동안 눈 감고 있을 때 홍채가 축소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빛이 별로 없으니까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동공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실험하는 것은 눈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효과적이다. 근데 이게 효과적이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밝은 곳에서 하는데 빛을 비치면 별로 변화가 없잖아. 어두운 곳에서 해야지 빛을 비췄을 때 변화가 생기니까. 별로 이거 3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손전등 불빛을 눈에 비추면 홍채가 확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동공이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손전등 불빛을 눈에 비추면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아니죠. 동공이 작아져야지. 동공의 크기를 변하게 하는 눈의 구조는 홍채를 말하는 거고, 그 조절 과정을 설명하시오. 뭐 여기 쓰면 되죠. 밝을 때는 홍채가 확장하는 거예요. 홍채가 확장돼요.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고,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울 때는 홍채가 축소되는 거예요.
비해서 동공이 커집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촉점은 몸의 부위에 따라 분포하는 수가 다릅니다. 촉점 수가 많을수록 촉감이 둔감하다 이건 아니죠. 온점과 냉점은 절대 온도 감각이 아니에요. 예.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온도가 낮아지면 온점이, 낮아지면 냉점이죠. 예. X. 자, 접촉에 대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손가락 끝이에요. 손가락. 그 최소거리가 짧을수록 접촉 감각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일단 손가락 끝이고, 뭐 이렇게 두 점으로 느끼는 최소거리가 짧을수록 감각점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감각점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력 교정도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시력의 이상이 크게는 이제 원시와 근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근시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인다. 그럼 먼 곳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먼 곳.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돼. 근데 이게 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안 얇아지는 거예요. 수정체가. 너무 많이 꺾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해. 다르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안구의 길이가 길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안구의 길이가 길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수정체 두께 때문에 그래. 근데 책에 그렇게 써져 있진 않고, 초점 맺혀야 되는 것보다 이제 안구의 길이가 길다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요래도 이게 근시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걸 교정하려면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먼저 어떻게 퍼뜨려야 돼. 이렇게 퍼뜨려. 그래야지 좀 여기에 상이 맺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시는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하는 거고, 원시는 멀리 있는 건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인다 이 소리예요. 가까이 있는 게.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주로 원시의 원인은 노안이 많아요. 노안이. 물론 선천적으로 원시인 학생도 있어요. 몇몇. 나이가 어린데 볼록 렌즈 끼는 친구들 있어요. 네, 한두 명 있거든. 그거 그런 경우에 안구 발달이 잘 안 된 거예요. 네. 안구 발달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만큼만 자란 거예요. 사실 어렸을 적엔 대부분 안구 발달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긴 해요. 근데 이제 노안인 경우는 여기 선모체가 있죠. 선모체가 가까이 있는 걸 보려면 수축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어른들 되고 이제 노인들 되면은 근육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덜 두꺼운 거야. 수축을 해서 두꺼워져야 되는데 덜 두꺼운 거야. 그래서 얘가 덜 꺾여.
그래서 원래 맺혀야 되는 부분에 이제 맺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안구가 짧다라고 얘기도 해. 그런 경우에는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미리 안쪽으로 좀 이렇게 굴절시켜 놓으면 원래대로 맺히게 됩니다. 노안이 주로 원시가 돼요. 노안이 원시가 되고요. 난시 같은 경우에는 각막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던가 뭐 이렇게 상이 여러 개로 보이는 거죠. 각막이나 아니면 이제 수정체나 이런 게 이제 매끄럽지 않은 경우 이렇게 생깁니다. 자, 요 그림 좀 잘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서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고, 먼 거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을 하면서 수정체가 얇아져야 됩니다. 요게 이제 홍채랑 이게 좀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홍채는 확장을 이렇게 확장하는 거고, 축소는 이렇게 축소하는 건데, 얘는 선모체 같은 경우에는 수축이 이게 수축이야. 이 근육이 이렇게 근육이 수축을 해. 이게 수축이야. 뭐 그게 조금 달라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사실. 선모체는 이렇게 수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고요.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은 평형감각에 해당한다. 전정기관은 기울어짐, 반고리관은 회전. 요거는 이제 청각에 해당하고요. 자, 다른 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으니까. 개념 확인 문제는 다 안 되어 있죠? 88쪽부터 189쪽까지 아니네. 뒤에 맞네 문제. 191쪽까지네요. 188쪽부터 191쪽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자, 다 뭔지 아셔야 돼요. 요거는 동공. 요거는 각막, B는 그쵸? 요거는 홍채. 홍채. 그림 잘 보시고, 요 동공. 요 각막. 요거는 수정체, 그쵸? 요거는 쭉, 요거는 선모체네요. 선모체. 요거는 유리체를 말합니다. 유리체. 그 다음에 요게 아이가 안쪽에 있는 거는 망막. 요거는 이제 맥락막. 검게 해주는 거죠. 요거는 공막. 요거는 시각 신경. 그래서 A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B와 C는 빛이 통과하는 통로이다. C도 각막이니까 통과하죠? D는 시각세포가 있다. 시각세포가 있는 거는 망막에 있는 거, 망막에. 틀린 거는 3번이고, E와 G는 눈의 형태 유지한다. 유리체와 공막이 눈의 형태 유지합니다. 자, J는 빛을 굴절시켜 아이의 상이 맺히도록 한다. 맞아요, 그쵸? 네,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 거예요. 3번 답이고, 그거 연결된 거 다 써야 되는 거군요. 네. 동공의 크기 조절하는 거는 D이고 홍채. 거리에 따라 두께가 변하는 거는 J이고 수정체. 잠깐만요. 자, 이거 마저 하겠습니다.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의 내부를 어둡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맥락막을 말하는 거고, 그 위에 그림에서는 H고요.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거는 시각신경이고, 시각신경은 이제 위에 그림에서 F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 각막에서 원래 동공 통과하는데 동공 어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요. 수정체 통과하는 거고, 수정체 다음에 유리체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를 자극을 하는 거죠.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병아리가 보이지 않을 때 맹점에 상이 맺힌 겁니다. 가에서 병아리의 상은 맹점에 맺힌다. 맹점에는 시각세포가 없어요. 시각세포가 없습니다. 시각신경이 모여가지고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시각세포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왼쪽 눈을 갖고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거네. 오른쪽 눈의 망막에 닭의 상이 맺힌다. 맞네. 가에서 병아리도 함께 닭도 보이지 않는다. 닭은 보이죠. 한번 고르면 되고요. 자, 잘 보면은 그림을 잘 봐야죠. 동공의 크기가 줄어든 거 보입니다. 그쵸? 이게 밝은 대로 나온 거, 밝은 대로. 그러면서 동공이 작아지려면 홍채가 확장을 해야 돼요. 3번이 답이고, 홍채가 확장을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 자, 수정체가 두꺼워졌을 때는 가까이 있는 거 보는 거, 가까이 있는 거. 그러려면 선모체가 수축을 해야 돼요. 이완 아닙니다. 가까운 곳을 보는 거고, 요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2번 고르면 되고요. 어둡고 밝고, 이거는 홍채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되는 거고. 7번 밝은 실내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그러니까 일단 동공의 크기가 작은 상태였겠죠. 홍채는 가일 때보다 나일 때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홍채는 가일 때가 넓어요. 가일 때가. 왜냐면 홍채가 이렇게 넓어야지 동공이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죠? 여기 기억 틀렸고, 동공의 크기는 가일 때보다 나일 때가 크다. 밤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동공의 크기 커지는 거죠. 수정체의 두께는 가일 때보다 나일 때 얇다. 먼 곳을 보는 거야. 먼 곳.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요. 맞네. 5번이고요 8번 눈의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가 이제 맹점 부분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망막이 망막. 요거 B는 맥락막. 검은색 색소가 있는 거는 B고요. A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분포한다. 이게 맞죠? 망막에. B가 뇌랑 연결된 게 아니라 C 말하는 거고, B에서는 자극 전달하는 거 아니고요. 가장 뚜렷하게 맺히는 부분은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황반. 이건 맹점이고, 맹점은 상이 맺히지 않죠. 2번 답. 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 빛 아니고 소리 되죠? 네, 온도 변화 아니고요. 온도 변화 아니고, 회전이나 이거는 후각이니까, 니은하고 리을하고 비읍이죠.
다음에 10번에 A는 소리에 의해 최초로 진동한다. 진동하는 부분은 F죠. F 처음에. A는 증폭작용이죠. 예, 증폭작용 A가 해주는 거고요. 귓속뼈. D는 몸의 기울기 감지한다라고 되는데 C입니다. C. 요게 이제 여기가 전정기관이고, H는 청각세포가 있다. 여기 청각세포 있습니다. 달팽이관에. G는 소리 전달한다. 이거는 이거는 귀 임두관으로 압력 조절은 압력 조절. 소리 전달하는 거는 요거죠. D. 요게 소리 전달. 뇌까지 전달해주는 거죠. 기호를 찾아 쓰라라고 되어 있군요. 귓바퀴 다음에는 고막인데, 고막이 지금 F고요. 그 다음에 귓속뼈, 그 다음에 달팽이관 H. 근데 E를 집어넣어야 되겠네. 이 칸이 지금 안 맞네. E를 집어넣어야겠습니다. 웨이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막 F, 그 다음에 A, 이거는 귓속뼈, 그 다음에 달팽이관, 그 다음에 청각신경, 뇌, 이렇게 전달되는 거고요. 소리를 듣는 것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감각세포가 있어 평형감각과 관련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귀의 구조 모두 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형감각의 회전감각하고 그 기울어진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 회전감각은 반고리관이고, 전정기관은 이제 C인데요.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귀가 먹먹했는데, 귀 임두관의 역할이죠. 압력 조절하는 귀 임두관. 그 다음에 14번에 그러니까 여기가 전정기관이에요. 여기 요건 반고리관이고, 이거는 달팽이관이고, 균형을 잡을 때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감지하는 거는 전정기관, 회전을 감지하는 것은 A. 그래서 B, A 순으로 쓰면 되겠네요. 3번. 그 다음에 냄새는 기체 성분입니다. 귤 냄새가 나는데 뇌가 관여합니다. 뭐 이렇게 감각의 최종 중추는 뇌예요. 뇌. 니은은 냄새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겠지. 뭐 철수가 뭐 특별히 뭐 이럴 수 있죠. 예. 철수가 뭐 코가 없을 것 같지는 않고, 예. 피로해져서 느끼는 현상에 따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옳은 것은 후각 세포는 B예요. B. A는 후각 신경. B가 느끼는 냄새 종류 5가지 아닙니다. 뭐 2000에서 4000가지. 인간은. 자, 기체 상태 화학물질이 B를 자극한다. 이게 맞아요. A가 받아들인 자극은 B를 거쳐 뇌로 전달한다. 순서가 거꾸로 됐죠. B에서 A로. 4번이 답이고, 옳지 않은 것은 A는 돌기가 맞고요. A를 유두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틀렸어요. B는 맛봉오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C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D는 그 신경이죠. 미각 신경. 자극의 전달은 C에서 D로 간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감각의 기본 맛이 아닌 거. 매운맛이 아니다. 매운맛은 통각이다. 통각. 5번이고. 미각과 후각에 대한 설명. 코 속 천장에 후각 세포가 있고 미각은 후각 세포에 비해 쉽게 피로해진다. 바뀌었죠. 후각이 쉽게 피로해지죠. 답은 2번.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뭐 이런 거 맞는 1번이 좀 아니네. 감각 상피 세포가 분화된 게 아니라 신경이 분화된 거예요. 신경. 이게 1번에 그 상피 세포가 아니라 신경 말단이 특수하게 분화된 겁니다. 이거 틀릴 법하네요. 이게 아니라 신경 말단이 분화된 거예요. 하여튼 이건 아니고. 통점은 촉점보다 강한 자극을 받아들인다. 이게 맞아요. 통점은 강한 자극이 왔을 때는 단순히 누가 건드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강한 자극은 통점에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답은 2번이고 21번에 감각점의 분포수가 다르기 때문에 민감한 정도가 다른 겁니다. 1번이네요. 답이. 되셨어? 할만하죠? 실력 강화 문제를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맞춰보죠. 감각기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2개. 맥락막은 시각세포가 분포하는 게 아니고요. 망막에 시각세포가 분포하고, 달팽이관의 평형감각 담당하는 거 아니고, 달팽이관은 청각을 담당하는 청각. 반고리관 내부에 감각세포가 분포하긴 해요. 평형감각은 이제 회전감각에 대한 세포가 있죠. 회전감각 세포가 있습니다. 혀와 코 화학물질 자극으로 받아들이죠. 혀에서는 액체 화학물질이고 코에서는 기체 화학물질이죠. 3번 4번. 자, 주변이 어두워질 경우 홍채가 축소하여 A가 커진다. 동공이 커지는 거 맞죠? 어두워지는 거랑 선모체 이완하고는 상관이 없고, A의 크기 변화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한다. 어두워질 경우에는 증가해야 되죠. 그쵸? 1번. C와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가 뭐예요? C가 맹점이죠. 맹점. D가 황반이야. 황반. 그러니까 망막이긴 한데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D가 황반이야. 틀렸고, 이게 공막에 있는 게 아니라 망막에 있는 거예요. 망막에. 자, C의 상이 맺힐 때 맹점이죠.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 아니죠. 이건 이제 D죠. D. D의 상이 맺힐 때 맺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C 설명이고, 5번이 맞죠. 황반에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렷하게 보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철수가 8초 동안에 어떤 물체를 바라보는데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졌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얘가 가까워졌다라는 거. 가까워졌다. 가 구간에서 선모체가 수축합니다. 수축. 그래서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이 그림에서 2에서 4초 동안 물체와 철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2에서 4초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근데 4에서 8초 동안에는 맹점에 가까워진다. 뭐 그런 거 아니고 상관없고, 이건 그냥 이렇게 있는 거고 그대로. 그 다음에 물체의 크기는 2초일 때보다 8초일 때가 더 크게 보인다. 그렇죠. 가까워졌으니까 8초일 때 가까워진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8초일 때가 더 크게 보이죠. 4번 4번이고, 시각신경이 손상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망막의 뒤에 맺힌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신경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신경은 뇌까지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뇌로 전달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이런 거는 그대로 일어나는 거고, 볼 수가 없죠. 왜냐면 뇌에서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뇌까지 정보를 전달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디귿이고요. 자, 귀의 구조이다. A는 귀 속 뼈인 거 아셔야 되고, B는 반고리관이고, 자, 요거는 이제 달팽이관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각신경이고요. 요거는 달팽이관이고, 요거는, 여기는 뭔지 모르겠죠, 여기는. 근데 요건 전정기관입니다. 뚜렷하지가 않죠, 이거는. 자, 그래서 아무튼 A는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역할, 맞죠? 두 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B는 몸이 기울어지는 거는 이제 C에서, B와 C의 감각세포가 있죠. 있으니까 알아내는 거죠. 그거. D는 평형감각 아니고 청각. E는 C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근데 고신경은 얘야, 응? C에서 받아들인 거를 전달하는 거 여기 따로 있어요. 따로. 여기 E가 아니라 여기 따로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스마트폰을 실로 매단 후에 음악을 틀어놓는다. 손바닥을 대서 진동이 느껴지지만 손바닥을 떼면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귀마개로 귀를 막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뭐 당연하죠. 그렇게 되겠죠. 가에 스마트폰에서 진동이 발생한다. 발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진동이 감각점을 통한 피부 감각이다 맞고, 소리가 고막이 진동하는 것을 막는다. 귀마개가 그게 맞고 맞네요. 네. 자, 9번에 코를 막고 이제 냄새를 맡지 않으면서 포도맛과 뭐죠? 사과주스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 가에서 사과주스와 포도주스 맛을 구분하는데 미각만 관여하는 거 아니고 후각 미각에다 후각. 신경세포를 통한 자극의 전달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맛을 볼 때.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통해 음식의 맛을 구별하는데 미각과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각은 그냥 컨닝할까봐 가린 거지, 눈 가린 거는 그냥 보고 알아맞힐까봐 가린 거고, 후각이 중요하다. 후각. 1번 2번 미각과 후각,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뇌에서 구별하는 음식의 맛은 5가지다. 맞고요. 아니네. 일단 아니네. 이거는 이제 뇌에서 구별하는 거네요. 이건 일단 보류. 혀는 미각뿐 아니라 피부 감각도 감지하는 거 있어요. 뭐 매운맛이라든가 이건 피부 감각이죠. 코 속 천장에 있는 후각 세포는 액체 물질 자극이 아닙니다. 기체입니다. 기체. 피부의 감각점은 감각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자극이 뇌로 전달된다. 이게 맞네요. 이거는 이제 뇌에서는 후각이랑 결합해서 다른 맛들도 이제 구분하기 때문에
5가지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 맛은 5가지가 있는 거죠. 자, 맛세포와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여진 자극은 신경을 통해 같은 신경이 아니죠. 따로따로 있어요. 미각신경, 후각신경 따로따로 있습니다. 뇌로 전달되는 거 아니다. 수고했고, 요거는 요 정도만 하고 서술형은 안 하고 조금 쉬었다가 신경계로 하겠습니다.